이게 될까? 입니다. 이 반지는 심플하지만 양각으로 돌출된 로마 숫자가 볼드한 느낌을 주는 흔하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 로마 숫자로 표현되어 있고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심볼이 데코레이션된 디자인입니다. 원래는 CNC로 가공해서 만들었어야 할 디자인인데 예산 범위에 맞추느라 로마 숫자를 이렇게 음각으로 표현하여 가족 반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캐드 디자인을 할 줄 알고 3D 프린팅도 가능하다면 누구나 만들어 볼 수 있는 디자인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몇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 디자이너의 필수 능력 중 하나는 될 것과 안 될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지도 않을 일에 시간을 뺏기는 것처럼 아둔한 행동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안 될 줄 알지만 왜 안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반지 디자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캐드 디자이너는 아니고 주얼리 엔지니어에 가깝기 때문에 모델링은 매끄럽지 못하겠지만 몇 가지 실무적인 수치가 모델링에 반영되어야 완제품이 디자인대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모델링 기법이 실물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델링 중간중간에 설명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지를 만들고자 하는 평면 시안입니다. 평면 시안에서 위아래에 있는 얇은 사각형 프레임은 지우겠습니다. 이 얇은 사각형 프레임은 반지의 각진 모서리를 엣지 있게 만드는 후가공 공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델링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모델링으로 실물을 만들면 캐드 디자인처럼 엣지 있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델링 과정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캐드 화면에 여러 개의 동심원이 보이시죠? 레이어에는 호수 커브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커브는 KS 규격의 호수 기준을 커브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확히 KS 규격 제정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호수 커브이므로 다운로드 바다 반지 호수를 맞출 때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반지 폭은 5mm이고 두께는 1.5mm의 반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레이어를 생성하고 반지 단면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가운데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라인 도구를 선택하고 쿼드점 스냅을 활성화합니다. 프런트 뷰에서 15호 호수 커브 곡선의 쿼드점에 스냅하고 라이트 뷰로 옮겨 양쪽으로 6mm 정도 될 수 있도록 수평선을 만듭니다. 호수 커브를 감추고 반지의 단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드점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폴리라인 커브 도구를 사용하여 2mm 정도 높이로 중심 커브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반지 측면을 구성하는 커브를 만들 겁니다. 이 측면은 세공 가공 여유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프린팅 결도 없애야 하고 측면 랩핑으로 반지의 품질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죠. 양쪽으로 0.1mm씩 세공 여유를 줍니다. 중심 커브를 잡고 2.6mm 양쪽으로 오프셋 시킵니다. 반지 두께는 1.5mm 두께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세공 여유를 주어야 하는데 넓은 면이고 많이 가공하면 전면 양각 문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0.06mm 정도만 세공 여유를 줍니다. 이 여유를 더하면 반지 높이가 1.62mm가 되면 됩니다. 아래쪽 커브를 잡고 오프셋 도구로 이 간격을 띄워줍니다. 반지 단면을 만들 사각틀은 만들어졌습니다. 반지 안쪽을 둥근 밴드로 만들어 착용감이 좋은 반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근처점 스냅 도구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고 호커브를 선택하여 왼쪽 측면 커브에 적당한 점을 잡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측면 커브에 호이 끝점을 찍습니다. 이제 호이 커브가 반지 폭에 맞는 적당한 커브가 될 수 있도록 가운데 점을 중앙 기준선에 세우냅이 될 수 있도록 찍어줍니다. 호 커브가 반지 측면 사각형 아래쪽에 접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 반지 측면을 구성할 커브들을 선택하고 트림해줍니다. 트림한 상태에서 조인도 해줍니다. 아래쪽 기준선 커브는 삭제합니다. 이렇게 반지의 단면을 구성할 커브가 완성되었습니다. 반지 호수는 17호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살짝 고민해야 합니다. 17호에 맞게 만들면 프린팅과 경화 과정, 주조 세척 과정 등에서 주물이 약간 뒤틀릴 수 있는데 이를 보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공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호수를 맞추는 여유값은 반지를 수직으로 출력하느냐, 수평으로 출력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다른데 수직 출력 변수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수평 출력 변수만을 고려하기로 하겠습니다. 수평 출력 변수는 세공 과정과 반지가 진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변수만 고려되면 됩니다. 수평 출력으로 3D 프린팅을 한다고 가정하면 반호수 정도 작게 솔리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17호 반지를 만들고자 한다면 16.5호 정도의 크기로 반지를 만들면 적당합니다. 이제 호수 커브를 켜고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라이트 뷰에서 반지 단면의 아래쪽 4분점을 선택하고 프런트 뷰로 옮겨서 16.5 정도의 위치에 반지 단면 커브를 위치시킵니다. 회전 도구를 선택하고 라이트 뷰에 커서가 위치하게 하고 키보드 0과 엔터를 눌러 원점을 잡아주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Y축으로 축 방향을 지정해주면 반지 솔리드가 완성됩니다. 이제 반지 위에 시안에 표현된 도안을 올려서 솔리드를 만들 것입니다. UV 도구를 선택하고 반지 윗면을 클릭하여 윗면에 펼친 커브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커브에 시안을 위치시킵니다. 양쪽 면은 가공될 여유이기 때문에 시안 커브 중간점과 UV 커브 중간점을 일치시키면 됩니다. 시안과 UV 커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안의 강요소들이 같은 간격을 가질 수 있도록 계산하여 배치합니다. 전체 길이에서 강요소의 길이를 빼고 5등분을 하면 강요소들이 균등한 간격으로 배열될 것입니다. 이 균등하게 배열된 UV 커브를 UV 도구를 이용하여 반지 겉면에 올려 붙입니다. 새로운 UV 커브 레이어를 만들고 펼쳐진 UV 커브를 선택하여 UV 커브 레이어로 변경하고 UV 커브 레이어 눈을 꺼서 감춰둡니다. 반지 솔리드와 솔리드 위에 커브를 선택하고 디폴트로 레이어를 일치시키고 반지 시안 커브 레이어 눈을 꺼서 감춰둡니다. 이제 반지 위에 올려진 커브를 자르고 붙여서 로마 숫자는 양각으로 표현하고 각인으로 표현될 심볼은 음각으로 만들 것입니다. 양각이나 음각의 깊이는 0.3mm 정도의 깊이로 만들어주면 반지에서 양각의 질감이 또렷하게 표현됩니다. 먼저 반지 솔리드를 분해하고 반지 겉면을 제외하고 모두 선택하여 감춰둡니다. 분리 도구를 활용하여 반지 겉면에 올려진 커브로 서페이스를 모두 잘라줍니다. 이제 서페이스 오프셋 도구를 선택하고 음각이 될 서페이스를 선택하여 방향을 맞춘 다음 0.3mm를 오프셋 시켜줍니다. 방금 만들어진 솔리드 모드를 선택하고 분해하여 줍니다. 음각으로 표현될 윗부분에 해당되는 서페이스를 모두 지워줍니다. 감췄던 서페이스를 꺼내고 전체 서페이스를 선택한 후에 결합해 줍니다. 전체 솔리드를 선택하고 엣지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열린 엣지가 없나를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노 네이크드 엣지가 나와야 완벽한 솔리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디자인을 각인 반지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저는 이 파일을 라이노 5 버전으로 저장하고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라이노를 배우실 분들은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D 프린팅을 해야 합니다. 이 솔리드는 모델링한 그대로 세워서 출력할 수도 있고 솔리드를 눕혀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세워서 출력할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 등이 출력 시 Z축 시작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포터가 붙여져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서포터를 세워 출력한다면 완성품을 만드는데 무척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솔리드는 눕혀서 출력해야 합니다. 솔리드를 선택하고 회전 도구를 사용하여 90도 돌려 눕혀줍니다. 프런트 뷰에서 솔리드를 선택하고 아래쪽 부분을 3mm 정도의 위치로 수직 이동시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반지 아래쪽에 서포터를 세우게 되면 서포터를 떼어낼 때의 흔적과 출력 시 발생하는 불균일성이 이 단면에 집중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면에는 좀 더 덧살을 붙여 거친 줄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0.1mm가 가공 덧살이 붙여져 있지만 다시 0.09mm의 덧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페이스 가장자리 커브를 만들어내는 도구를 선택하고 서포터가 붙을 솔리드의 아래면 커브를 뽑아냅니다. 바로 닫힌 커브로 솔리드를 만드는 도구를 활용하여 아래쪽으로 0.09mm 솔리드를 만들어 덧붙여줍니다. 현재 커브가 활성화된 상태이므로 이 커브를 Z축 제로점으로 만들어 서포터를 만드는 기준점을 삼겠습니다. 좌표를 정렬하는 도구를 선택하고 Z축만 활성화시키고 월드 좌표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된 상태에서 0을 눌러주고 OK를 눌러주면 활성화된 커브들이 Z축 0점으로 이동됩니다. 이제 서포터가 세워질 솔리드 측면에 두 커브가 0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커브의 중간점이 솔리드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폴리라인 도구를 선택하고 탑뷰에서 두 커브의 4분점을 이어줍니다. 이 커브의 중간점이 선택될 수 있도록 미드 스냅을 활성하고 다시 폴리라인 도구를 선택하여 탑뷰에서 미드점을 클릭하고 라이트 뷰로 이동하여 덧살이 붙은 솔리드 약간 위쪽에 위치하도록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제 이 라인이 서포터를 만드는 기준선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서포터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레진의 특성에 따라 서포터의 굵기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신제품 19번 레진으로 출력할 것이므로 19번 레진의 소프트한 특성을 반영하여 조금 굵은 서포터를 만들어 붙이겠습니다.
먼저 서포터가 붙을 솔리드 측면의 길이를 측정해 봅니다. 대략 0.8mm 정도가 나오는군요. 이 부분에 붙을 서포터 굵기는 0.7mm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팅 베이스에 붙을 부분은 약 2배인 1.4mm로 만들겠습니다. 커브를 선택하고 파이프 도구를 선택한 다음 지름으로 치수를 변경하고 아래쪽은 1.4 엔터, 위쪽은 0.7 엔터, 중간을 선택하여 1mm 엔터하여 서포터 솔리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것을 배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5화에서 서포터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레진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봤지만 꼭 서포터를 세우는데 레진 특성의 극한까지 끌어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서포터 간격만큼 평면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너무 좁으면 서포터를 제거하기 힘드므로 대략 2.5mm 정도보다는 작은 것이 좋습니다.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서포터 솔리드를 선택하고 원형 배열 도구를 선택하고 0과 엔터를 눌러 기준점을 정하고 수량을 24개로 입력해 봅니다. 서포터와 서포터 간격을 보면 대략 2.5m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ECS를 눌러 취소하고 수량을 28개로 늘려봅니다. 대략 2.2mm 정도 되는 군요 엔터를 눌러 확정합니다. 이제 서포터는 되었고 주조를 서포터를 붙인 채로 할 것인지 별도의 물줄기를 만들어 주조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포터를 모두 붙인 채로 주조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레진 상태에서 서포터를 떼내면 쉬울 수 있는데 굳이 서포터를 붙여 주물로 된 금속을 작은 리퍼로 자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큰 물줄기를 만들어 원활하게 레진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서포터가 붙여질 것인데 인피니티 하트 심볼에 너무 가깝습니다. 솔리드를 선택하고 약간 회전시켜 적절한 위치로 돌려놓습니다. 라이트 뷰를 활성화하고 폴리라인 도구를 선택한 후에 반지의 가로 중심선보다 약간 아래쪽을 선택하고 Y축으로 약 2.5mm, Z축으로는 솔리드 위쪽보다 약 1.5mm 정도, 길이는 5mm 정도의 라인을 그려줍니다. 필렛 도구로 꺾인 부분을 3mm 크기로 곡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커브를 선택하고 파이프 도구로 시작점 크기를 솔리드의 덧살 아래 부분 경계선까지 만들어주고 끝점은 3mm 직경으로 파이프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물줄기를 만들어주면 왁스 트리에 심었을 때 솔리드 덧살 아래 부분이 제일 밑부분이 되어 레진이 원활하게 배출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서포터와 반지 솔리드가 출력될 때 프린팅 베이스에서 버텨줄 바닥을 만들어야 합니다. 레진 종류에 따라서는 프린팅 베이스에 잘 붙지 않는 레진일 경우에는 반지 외곽선 원 전체만큼까지 바닥면을 만들어 주어야 붙일 수 있는 레진도 있지만 신제품 19번 레진은 FEP 필름과 박리성이 좋기 때문에 출력될 솔리드 최대 단면보다 조금만 크게 해도 될 것입니다. 물줄기에는 별도 서포터를 달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포터를 만들 때 기준선으로 만들었던 측면 커브를 선택하고 오프셋 도구로 솔리드, 안쪽 라인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커브를 만들어 줍니다. 바깥쪽 커브를 선택하고 서포터 아래쪽보다 크기만큼 오프셋 시켜줍니다. 이제 이 두 커브를 선택하고 0.5mm 돌출시켜 솔리드로 만듭니다. 이 부분이 프린팅 베이스에 붙는 바닥면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커브 선택 도구로 현 레이어에 만들어진 커브를 선택하고 지웁니다. 디폴트 레이어만 남기고 모든 레이어를 지웁니다.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하고 뒷부분에 포프린팅이라는 꼬리를 달아 저장합니다. 이 화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터에 맞게 출력물을 배열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면의 빨강색 부분이 프린터의 최대 가능 영역이고 그 안쪽의 사각띠 프레임이 출력물 전체를 잡아주는 솔리드입니다. 이 프레임에 방금 만든 솔리드를 불러 옵니다. 불러온 솔리드를 그룹화하고 오브젝트 스냅 도구를 비활성화합니다. 프린팅 가능 영역에 적절히 배치합니다. 각각의 솔리드가 프린팅 베이스에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로 막대와 세로 막대를 배열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출력물이 하나로 만들어져 세척 시 매우 유용합니다. 이 파일 전체를 선택하고 STL 파일로 내보냅니다. 이제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열고 방금 내보낸 전체 파일을 불러옵니다. 슬라이스하고 프린터로 출력을 진행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이 출력물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물이 10개입니다. 4개는 우리가 쓸 것이고 7개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은 출력물의 완성도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세공하시는 분은 주물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제품 가격을 기입하여야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저희 쇼핑몰 특성상 부득이하게 사용료 1,000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택배비 또한 별도로 청구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캐드 파일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